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20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반등이 미국 시장에서는 없었고, 미국 시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없었고,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밀리면서, 하락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이제 계속해서 전략가나 애널리스트들이 투자자들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겁을 먹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은 계속 내놓고는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 나오는 거랑은 달리 시장은 이렇다 할 반등 이슈라고 그러죠. 그거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렇게, 힘이 없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서 이제 더 밀리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시장이 이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한 그런 굉장히 변곡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우리 시장, 아시아권 시장이 오늘 좋았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만기일이지만 미국이 좀 금요일 시장에서 조금 반등이 나와줬으면 좀 편안하지 않을까, 앞으로, 다음 주 시장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역시 바닥권에 대한 강한 신뢰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부터 0.5포인트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했고, 특이한 건 외국인과 기관이 오랜만에 동반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무난한 상승 기조를 이어갔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이 큰 건 아닙니다. 오늘도 거의 이제 2,000억 가까이 순매수 됐지만, 그저께 이제 2,973억인가? 그 정도 했었으니까, 그거를 보면 이제, 제대로, 큰 물량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제 하루 쉬고, 다시 이제 순매수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뭇 한 2주 전이나 일주일 전하고는 조금 달라졌죠. 느낌이. 예, 그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출발부터 아주 작심하고, 사들어가서 계속 매수 규모를 하루 종일 늘려나갔고, 개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수가 올라오니까, 단기 이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1조 이상 매물을 팔고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966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무려 837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들은 1조 391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 2639.29포인트, 어제보다 1.81% 상승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도 출발은 0.3% 이상 이렇게 높이면서 출발을 한 다음에, 역시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난 건 장 초반에 매도 쪽에 있었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다가 한 10시 30분 요 시간을 지나가면서 매수로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장이 끝날 때까지 매수를 늘려나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을 입어서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상승하니까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개인들은 좀 매도 쪽에 섰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073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리고 기관도 역시 1,074억을 순매수하고, 개인들만 2,055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이제 그래서 코스닥 마감 지수는 879.88포인트. 예, 어제보다 1.86%가 상승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재미난 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한 반도체 있잖아요. 이거를 오히려 외국인들은 오늘 팔았어요. 외국인들은 오히려 팔았고, 기관이 주로 사고, 개인도 좀 팔았어요. 그래서 반도체 두 회사는 외국인과 개인은 팔고 기관이 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1078억을 샀어요. 굉장히 많이 샀죠. 그 다음에 기관은 529억을 순매수했는데 연기금이 530억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다 산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인들은 오히려 1553억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I도 배터리에서 이것도 외국인 기관은 사고 개인은 팔고, 특이한 건 이제 카카오가 외국인 사고 기관도 사고 개인은 팔고, 현대차 오늘 이제 자동차 쪽이 강했는데 비교적 그 현대차하고 기아차 모두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개인들만 파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섹터별로 보면 철강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철강,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 이런 것들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대한 기대예요. 이거는 뭐 딴 거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 왜냐하면 정상회담에서 이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일부 완화 같은 거가 이제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철강도 좀 기대를 걸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같은 거는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에서 원전 동맹, 한미 원전 동맹을 선언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소형 원자, 그러니까 모듈 원자로 있잖아요. SMR이라고 부르는 그거 이제 공동 개발을 포함한 그런 한미 원전 동맹, 이게 이제 선언된다. 그 기대로 오늘 이제 원전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뭐 어제 그저께 저녁에 잠깐 얘기했죠. 남석환 회장이랑 얘기할 때 한신기계 얘기, 원전 관련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 어제에 이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바이든 대통령 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를 그 후보 때부터 계속 주장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의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 가니까 우리 이제 기업들이 거기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그 다음에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그 EU가 러시아에 대한 그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 또 풍력 이런 거에 의한 발전을 좀 증대한다. 그래서 태양광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지금의 한 2배 정도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어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돼서 오늘 태양광 풍력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움직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자동차.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날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고 22일 날, 마지막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현대차 CEO를 면담할 예정이 있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미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현대차 그룹이 미국 조지아에 70억 달러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이건 이미 뭐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 쪽만 해서 이미 21조 뭐 투자한다고, 이건 이미 발표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런 걸로 오늘 이제 비교적 자동차가 강했습니다. 현대차가 2.47%, 기아차도 2.19%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그랬죠. 당분간 이건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던 게 뭐죠? 곡물이요. 곡물 가격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보면 이제 뭐 천연가스나 원유나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이 곡물가는 이게 요지부동이에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뭐 전쟁이 끝나도 바로 어떻게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다가 세계 4대 곡창 지역이 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 기후 문제, 전쟁 문제, 뭐 이렇게 되니까 진짜 여러분들 이제 요새 느끼시기 시작할 거예요. 이거 점점 그래서 요새 대두유, 콩기름, 그쪽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식품 가격이, 장바구니 물가가 장난 아니게 이제 오른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료도 그런 원재료 가격이 오르니까 이게 이제 제품에 전가되고, 그러면 이제 마진이 더 남고, 이런 거죠. 더불어서 또 이제 사료 가격 오르면
육계, 예, 육계도, 육계도 재밌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삼복 사이에 그 닭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삼복 때 쓰는 그런 닭들이 오래 기른 닭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린 닭.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계 백숙 뭐 이러잖아요. 이게 이제 가격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육계 쪽도 좀 상승을 하고 관련주들이.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관련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2차 전지, 그 2차 전지 그 메이커, 전지 메이커에다가 2차 전지 소재, 그런 쪽이 이제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였고, 오후 들면서 이게 메타버스 관련 쪽으로 이렇게 이제 확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메타버스로 순환되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얘기하던 뭐 게임의 메타버스 오는 NFT 뭐 이런 거 탑재해서 뭐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오후에 확 하고 확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 예, 시장에서 이게 이렇게 순환 확산이 되면 이 시장의 그 상승 탄력이 좀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전선이 길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거는 우리가 조금 염두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오늘 금요일 시장 많이 올랐지만 시장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이제 좀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드리죠. 더 칼럼 리스트. 이거 뭐 제가 커뮤니티에도 얹어놓고 뭐 하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래서 제가 주식 시장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이번 달에 쓴 글이 12시쯤 올라가서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건 그러니까 제 글 말고도요. 여러 분야 정치, 문화, 경제 뭐 여러 분야에서 필진들이 글 쓰시는 분들이 전 빼고 굉장히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글 잘 쓰십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많이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좀 봐주십사 하는 거고, 또 뭐 금요일이니까 슬곤생도 제가 하나 연주해서 또 올렸는데,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이 이렇게 어렵고 뭐 이래도 막 푸념은 하고 내가 다시 주식 투자하나 봐라 뭐 이러지만 시장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참 이게 주식이 애증의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희도 현역 때 굉장히 힘들 때 시장이 떨어지면 다 힘들죠. 근데 그때 이제 뭐 저녁에 늦게까지 술 먹고 막 노래 부르고 뭐 힘드니까 그랬던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김수희 씨 애모라고. 갑자기 저희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모여서 뭐 그랬던 노래방 같은 데 가서 그랬던 기억이 나서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주말에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금요일 주말인데 거기에 딱 맞게 굉장히 화려하게 반등을 했어요. 이건 정말 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봐도.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미국 시장보다 우리 시장이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 시장은 아직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죠. 우리 시장은 하반경 시장이 확인되니까 이런 거예요.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어서 오르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내려가면 자생적으로 막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 멋지게 이제 주말에 반등하는 거를 성공했다. 그리고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뭐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아시아권 증시가 미국하고는 조금 다르게 비교적 강한 반등을 보여줬어요. 미국은 어제 반등에 실패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도 이쪽 영향을 받아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많이 걱정했던 이제 환율 문제 있잖아요. 그런 것도 미국 달러가 하루 사이에 큰 폭으로 달러 가치가 하락했어요. 달러 인덱스 보시면 거의 1% 가까이. 이거 흔치 않거든요. 이런 일이, 먼 일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있지도 않은데 그냥 탁, 달러 가치가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 환율도 떨어졌어요. 근데 또 보면 그 달러 가치가 떨어졌는데 엔화는 미국 떨어지는 달러에 대비해서도 더 약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상대적으로 달러가 거의 0.9%인가요? 1% 가까이 이제 떨어지니까 오늘 이제 1268원대, 그러니까 70을 깨고 다시 이제 68원대 떨어졌어요. 제가 이제 밤새 그 역외 환율 나온 거를 아침에 이렇게 텔레그램에 보여준 적도 있는데 그때가 72원이었죠. 예. 근데 이제 다시 또 9원 60전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쨌거나 우리는 뭐 수출을 달러 베이스로 주로 하니까 뭐 달러가 뭐 약세가 돼서 우리께 그 환율이 떨어졌건 말았건 어쨌든 달러 대비해서 안정감을 찾았다 하는 거는 외국 투자가들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조금 한시름 놓고 볼 수 있게 됐다. 오늘 시장이 의미하는 게.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 시장의 움직임에서 우리가 크게 염두에 두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우리 시장은 밀리지 않고 여기까지다 하는 그 바닥권 확인을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향후의 시장을 어떻게 안정감 있게 볼 수 있느냐를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안정감 있게 시장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여러 차례 이 저점을 이제 확인시켜 줬으니까.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시장이 뭐 반등이냐 아니면 상승으로 가느냐, 그거는 이제 두 번째로 치더라도 반등이나 상승이나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 속도감이나 지속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뭐 바닥은 확인됐는데 옆으로 오래 기면 또 지치게 마련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0일 이동 평균이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그 3일 전인가? 예, 그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떨어지는 20일 이동 평균이에요. 그래서 라이브 할 때보다도 지금 한 10포인트 더 이상 떨어졌어요. 그래서 25일 이동 평균이 2637인데, 오늘 종가가 2639예요.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은 넘었지만, 오늘 20일 이동 평균이랑 여러 차례 싸웠어요. 시장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강한 돌파를 하려면 추가적인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조금 힘든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은. 그래서 자주 이렇게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끝나는 종가는 위로 올려 끝났지만 자주 머무르는 모습이 관측됐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다른 섹터로 자꾸 이렇게 순환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이제 다음 주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플랫하게 누울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튀어 올랐다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약간, 물론 이제 조금씩 개선은 되겠지만 또 우리가 바라는 게 개선이지만 옆으로 누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뭐 바이든 대통령 방문 이런 이제 우리로 보면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막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는 거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드려요. 지금은 매수를 서둘러야 할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꾸 바닥권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에 의미가 있다. 다만 오늘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20일 이동평균을 일봉이 밑에서 뚫고 올라가서 끝났다. 아주 뭐 약간이지만. 그런데 이제 의미는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시장은 조금 마음 편히 보셔도 될 것 같다. 지난 주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이제 그 바닥 확인해 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체가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동시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동시에 사는 날은 뭐, 영락 없어요. 이 개인이 암만 팔아도 올라갑니다. 이건 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9천억이 넘게 매수를 했고, 기관이 최종적으로 4,570억을 매수 행보로 나오는데 장중에 거의 8천억 가까이 팔았어요. 선물을. 그래서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8,370억 정도 저렇게 땡긴 게 요새 이제 자주 그러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산 선물이 그 선물 평균이 지금보다 한 3, 4포인트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그 선물에서 기관이 이익실현 챙긴 건가, 그러기 위해서 현물 시장에서 조금 매수가 조금 세게 나왔나, 이런 이제 걱정도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관은 월요일 날 팔겠죠. 예. 그래서 그게 좀 이제 그 선물 지수 관리용 매수가 일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그쪽 사정이니까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늘 말씀드리면 우리가 유추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아주 최근에 흔하지 않게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줬다는 거, 이거는 일단은 긍정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다가 오히려 이제 달러가 갑자기 달러가 털썩 주저앉았다. 이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말인데다가 지수도 오르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주말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주말에는 좀 시장도 있고 딴 것도 좀 이렇게 즐기시고 그러시는 게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슬콘생도 보시고 제가 얘기한 그 더 칼럼니스트의 글들도 좀 읽어보시고, 마침 제 글도 올라가 있으니까, 그리고 편한 주말 이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 주말에 이렇게 반등하면서 끝났고, 또 20일 이동평균을 어쨌거나 넘어서면서 끝났고, 그래서 뭐 다음 주에 붙이면 있겠지만 그래도 좀 편하게 주말을 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 좋은 금요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